제목 테슬라 비트코인 보유분 75% 매도. 작년 BTC 평가 손실 1,730억 원 넘어. 테슬라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1,73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1일 지난해 테슬라의 비트코인 손상차손에서 매도 수익을 제외한 순손실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2022년 재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보유로 2억 4천만 달러 손상차손을 기록했고 매도를 통해 6,400만 달러 수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하고 매도할 경우 그 금액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연간 기준으로 64% 폭락했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 1분기에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분 가운데 75%를 처분해 법정 화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장부가액은 1억 8,4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테슬라는 지난해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대거 처분한 데 이어 이번 재무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 보고서에선 투자와 현금 유동성에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는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으나 2022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목 FOMC 앞두고 미증시 비트코인 상승. 전체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상회. 미국 증시는 다음 날 나오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실적 발표 속에 상승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8.95포인트 오른 34,086.0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83포인트 상승한 4,076.60으로 나스닥 지수는 190.74포인트 뛴만 1,584.5로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1월 한 달간 6.18% 올랐다. 타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2.83%, 10.49% 상승했다. S&P500 지수의 1월 상승률은 2019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해 그야말로 1월 효과가 나타났다. 1월 효과는 연초인 1월의 다른 평월에 비해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을 말한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카슨 그루베리안 데트릭에 따르면 1954년 이후 전년의 SP500 지수가 하락하고 이듬해 1월에 주가가 5% 이상 오른 5번의 사례 중에서 지수는 그해 평균 30% 올랐다. 다만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투자자들은 다음 날 예정된 FOMC 정례회의 결과와 기업들의 실적,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다. 연준은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0.50%포인트라는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FOMC 성명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파적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올해 전망치도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올랐다. 맥도날드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1% 이상 하락했다. 엑손모빌은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2% 이상 올랐다. 스포티파이는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월간 활동 사용자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12% 이상 올랐다. 캐터필러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화이자의 주가는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로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도 1% 이상 올랐다. 장 마감 후에는 AMD와 스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7.1을 기록해 전달의 109에서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9.5를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 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1.0% 올라 전분기의 1.2% 상승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1% 상승을 소폭 밑돌았다. 고용비용은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다. 고용비용이 하락하면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지난해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6% 하락해 5개월 연속 떨어졌다.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로는 7.7% 올랐다. 이는 전달의 9.2% 상승보다 낮아진 것이다.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해 5개월 연속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 올라 전월의 8.6% 상승과 시장의 예상치인 7% 상승을 모두 밑돌았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츠의 로렌 구쉬는 CNBC의 연준이 잠시 멈춘다면 이는 경제가 역전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는 관련 랠리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경고했다. 콘티고의 멜리사 브라운 응용 리서치 전문 매니징 디렉터는 마켓워치의 시장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가격에 반영이 됐다며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향후 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강세의 원동력 중 하나다라며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디렉터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인해준다고 해도 이미 시장의 기대가 구축이 됐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미 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9.6%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4포인트 하락한 19.40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도 1%대 강세 속에 23,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1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3% 상승한 23,046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0.99% 오른 가격이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1.84% 상승한 1,590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32% 증가한 1조 45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리플 ODL 강력한 성장세 XRP 0.42달러 장벽 돌파 어렵네.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의 지난해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XRP 순매출이 2억 2,631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7.15% 감소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온 디맨드 유동성 트랜잭션과 관련된 XRP 판매량은 29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 3분기 28억 2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ODL 사업을 프랑스, 스웨덴 및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면서 ODL 네트워크 트랜잭션 처리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리플의 ODL 서비스는 결제용 디지털 자산인 리플을 활용한다. 대상 국가의 통화로 자금 프리펀딩 없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국제결제가 가능하다. 또 리플은 XLS20 출시로 XRPL의 네이티브 대체 불가 토큰 기능이 추가되면서 80만 개 이상의 NFT가 발행됐다. 이로 인한 트랜잭션 수가 41만 건을 기록, XRP 거래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은 보고서를 통해 리플은 크립토 유틸리티에 중점을 두고 ODL 제품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해로 2022년을 마무리했다며 격동적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리플렛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리플은 ODL을 채택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로부터 가장 많은 수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어리플의 암호화폐 기반 결제 솔루션은 202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증가한 거의 40개 지불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일 현재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0.40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이날 오후 5시 1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26% 상승한 0.40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95달러, 최고 0.410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유투데이는 XRP는 현재 0.386달러의 지지선과 0.4225달러의 저항선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매수자가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가격을 중간 수준인 0.41달러로 되돌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목 유로존 경제 48년 만에 미중 깜짝 조월 작년 3.5% 성장. 유로존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에너지난 경기 후퇴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효과 등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지난해 유로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정치가 3.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2021년 5.9% 성장했던 미국 경제는 지난해 2.1%로 성장률이 내려왔고 2021년 8.4%였던 중국 성장률도 지난해 중국 당초 목표치인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0%에 그쳤다. WSJ은 유로존 성장률이 미국, 중국을 뛰어넘은 것은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이들 3대 경제권의 성장률은 통상 중국, 미국, 유로존 순서를 지속해왔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미국도 인구 증가세와 정보기술 분야 발달을 바탕으로 유로존을 앞서왔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해 유로존이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풀고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것이 순위 변동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대 경제권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2021년 초 경제활동을 전면 재개하면서 그해 1분기에 3대 경제권 중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 상반기 일상 회복에 나서면서 관광업 등이 혜택을 얻었다. 다만 중국이 지난해 말째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고 일상 회복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유로존이 성장률 우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도 3대 경제권 가운데 유로존의 가장 큰 부담이다. 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더 늦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률이 0.5%포인트로 미국의 0.25%포인트를 앞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해 미국과 유로존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도 올해 성장률은 중국, 미국, 유로존 순이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0.25bp 인상 확률 99.9%. HSBC 연준 올해 말까지 100bp 인하 전망. 1월 3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다음 날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9.9%에 달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도 84.0%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한편 HSBC 투자운용은 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올해 시장 기대보다 더 일찍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 글로벌 수석 전략가 조리틀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10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200bp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23,000달러 선 회복의 투심 탐욕 전환. BTC 2019년 랠리 때와 유사.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1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다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1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04% 상승한 23,0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789.78달러, 최고 23,225.0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5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한편 약 77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웬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이 2019년처럼 강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50주 이동평균은 하락하는 반면 200일 이동평균은 상승하고 있다. 두 지표는 25,000달러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5,000달러 부근에서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강세장에도 있었다. 당시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돌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돌파했다고 분석했다. 제목 도지코인 급등, 이번에도 배후는 머스크, 도무제 투자 바보 같은 짓일까? 대표적인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이 크립토 트위터 10% 가깝게 급등하며 0.1달러에 근접해 가고 있다. 도지코인의 강력한 옹호자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위터가 슈퍼앱 전환을 목표로 암호화폐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지코인은 1일 오전 8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66% 급등한 0.0938달러에 거래됐다. 도우즈는 장중 한때 0.09733달러까지 올랐다. 이날 미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도우즈의 상승 랠리는 오랫동안 도지코인 지지자인 머스크가 트위터를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해 향후 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매체는 도지 가격이 훨씬 인상적인 랠리를 펼쳐지 못한 건 현재 시장의 매도 압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머스크의 영향력이 예면만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틀리풀은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 좋게 말하면 더 큰 바보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머스크는 많은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아마도 그의 코인 기능은 커뮤니티 중심 인센티브 및 지불의 미래일 것이다. 이 때문에 도우즈는 장기 투자자가 옆에서 지켜볼 만한 암호화폐이라고 평가했다. 더 큰 바보 이론이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비싸게 구매한 자신이 바보라면 이를 더 비싼 값에 살 더 큰 바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목 비트코인 1월에 40% 올랐다. 2월 전망은 엇갈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23년 1월에 40%가량 상승했다. 새해 들어 1월 효과의 긴축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급등하더니 작년 11월 터진 FTX의 파산 이전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되돌아간 상황이다. 1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 현재 1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5% 상승한 23,16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작년에 65% 이상 하락했었다. 2월 전망은 엇갈린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약 26.4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토니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을 받기 전 최상의 시나리오는 25,000달러를 탈환하는 것이라며 25,000달러를 터치한 뒤 1차적으로는 21,400달러, 나아가 19,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2월 비트코인 약세를 전망했다. 그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매크로
트레이더 지오체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지난해 7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 패턴이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 4월 초와 유사하다며 만약 동일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9년 초 4개월간 공매도가 우위를 점하면서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거래되다가 2019년 중반 들어 250% 급등했다. 당시 랠리는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로 미연준이 긴축 정책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는데 지난 반년간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2019년 강세장 직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제목 유로존 작년 4분기 역성장 모면했지만 2023년 전망은 암울.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시장 예상과 달리 역성장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31일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성장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경기 위축 영향으로 4분기 GDP가 0.1%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치를 깨우고 선방한 것이다. 다만 3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축소됐다. 이번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세율 혜택으로 다국적 기업이 집결해 있는 아일랜드 경기 지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종의 착시 효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아일랜드는 4분기 GDP가 직전 분기보다 비교적 큰 폭인 3.5% 증가했다. 나머지 회원국 대부분이 역성장했거나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유럽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은 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고 이탈리아도 0.1% 역성장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체코, 리투아니아 등도 GDP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스페인, 프랑스는 각각 0.2%, 0.1% 증가했다. 벨기에, 라트비아, 포르투갈 등도 GDP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은행 ING의 베르트 콜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성장률은 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0%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유럽의 올해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크리스토프 바일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의 향후 몇 달간 뚜렷한 통화 긴축 정책이 점차 경기를 더 둔화시킬 것이라며 유로존 경제는 올 상반기에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 회복세도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7월부터 금리를 2.5%까지 인상했으며 시장에서는 올해 중반까지 추가로 1.5%포인트 상당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유로스타트는 이번 수치를 기반으로 한 2022년 연간 성장률 첫 추정치는 유로존에서 3.5%, EU에서 3.6%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GDP 예비치 추정치는 불완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확정치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유로존 19개국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올해 1월부터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합류함에 따라 향후 관련 경기 지표도 20개국을 기준으로 작성될 예정이다.